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좀 최근에 겪었던 어떤 좀 사기 같은, 사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좀 제가 좀 피해를 본 일이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가 미리 사전에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또 동시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면은 저는 어떻게 처세했으며 지금 현재 어떻게 처세해 가고 있는 중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런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부분에 이제 사기 아닌 사기를 이제 당하게 됐냐면은 제가 최근에 그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네팔 여행을 가는데 제가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요. 근데 그 비행기 티켓팅을 한 그 에이전시에게 좀 사기를 당했거든요. 이제 스토리가 어떠냐면은 제가 보통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할 때 이제 네이버 같은데 이제 항공권을 좀 찾아봐요. 찾아보고 그 항공권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이제 그 에이전시들이 막 있잖아요. 이제 뭐 최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따다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거기를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 사지는 않고 그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통은 좀 티켓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 일이 너무 많고 바쁘고 한 상태에서 비행기 티켓팅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티켓 이제 항공 티켓을 갖다가 찾을 때 이제 저가로 나온 걸 갖다가 그냥 구매했어요. 예. 구매를 했고 그게 이제 좀 경유를 해서 가는 티켓이어가지고 총 4장의 티켓을 구매를 했거든요. 인천에서 방콕, 거기서 이제 경유했다가 방콕에서 이제 네팔 카트만두, 그리고 이제 오는 편, 예, 네팔에서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제 그 방콕, 그리고 방콕에서 인천, 이렇게 티켓팅을 총 4장을 했거든요. 4장을 했는데 제가 여행을 가기 한 이틀 전인가 오는 티켓 중에서 그 카트만두에서 방콕까지 가는 비행기 표가 취소가 돼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보통 티켓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발권이 돼서 이제 나오잖아요. 제 기억엔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티켓팅 했을 때 발권이 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었고 그 하나의 그 티켓이 취소가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어차피 오는 편 비행기였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알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인천에서 이제 방콕까지 가는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갔죠. 그거는 또 어떻게 발권이 돼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제주항공이었고 문제없이 이제 방콕까지 갔어요. 방콕까지 갔고 제가 그 돌아오는 티켓, 그 카트만두에서 그 방콕까지 가는 비행기가 이제 오는 비행기가 갈 때 방콕에서 카트만두로 가는 비행기하고 항공사가 같았어요. 거기가 이제 타이 항공사였는데 타이 스마일 에어포트였는데 이제 그 항공사 가서 사실 좀 알아보려고 했어요. 알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겪은 게 뭐냐면은 가는 티켓팅도 방콕에서 카트만두 가는 티켓도 가는 당일날 보니까 취소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취소가 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그 티켓을 구매한 그 에이전시하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이제 나 몰라라. 예, 자기 항공사를 통해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완전 나 몰라라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영어가 됐으면은 무조건 그 항공사 매니저급까지 막 불러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막 되게 강하게 어필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언어의 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에이전시를 확인을 해본 거죠. 그 에이전시 이름이 eDreams라는 에이전시인데 여러분들 진짜 나중에 항공권 티켓팅 할 때 eDreams라는 에이전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은 진짜 다 저 같은 사람들이 블로그에 다 글 남겨놓은 게 태반이고 여기 완전 미쳤다, 사기다, 이거 진짜 위험하다, 절대 쓰지 말라, 다 그런 얘기로 도배가 돼 있어요. 예, 근데 어쨌거나 그 eDreams라는 에이전시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은 전화를 하려고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뭐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이제 막 좀 네이버 같은 데 뒤져서 찾아보니까 전화했는데 없는 번호래요. 예, 없는 번호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계 회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이 찾아보니까 또 누군가는 이거 스페인계 회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스웨덴 계열 회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제대로 뭐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eDreams 그 어플이 있어가지고 이거 또 어플을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채팅을 했는데 지금 나 이거 방콕에서 카트만두 가는 이 티켓팅이 지금 취소가 됐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곧 있으면 비행기 출발하는데 이렇게 이제 영어도 제 나름대로 이제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채팅이 이제 AI가 하는 거예요. 이제 로봇 채팅인 거죠. 해가지고 속된 말로 개소리만 하는 거죠. 뭐 그냥 한국말로 대충 번역을 하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뭐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인가 봐요.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그냥 그 AI가 로봇이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이제 비행기 출발하기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급하게 또 막 이메일 주소 막 찾아가지고 이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뭐 단문 이런 거 1도 없고 어쨌거나 그 eDreams라는 에이전시하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 타이 항공사 가가지고 지금 얘네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거 빨리 니네가 좀 처리 좀 해줘라 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해가지고 제가 타야 할 그 시간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질 못했어요. 예, 타질 못하고 정말 기분이 아주 역 같은 상태에서 우선 그것도 에이전시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타이 스마일 그 에어포트는 아예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완전 발 빼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기분이 매우 더러웠고 어쨌거나 저는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카트만두 네팔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그 타이 스마일 에어포트 쪽에서 그냥 티켓팅을 했어요. 티켓팅을 했는데 하필 그 당일날 비행기 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 거 비행기 티켓팅을 하면서 저는 방콕에서 본의 아니게 하루 시간 날려먹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여행 계획을 짜서 가는데 하루라는 시간 날렸다라는 거는 그건 진짜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 예. 우선은 뭐 저도 정말 쉽지 않게 여행 계획을 잡아서 간 거기 때문에 막 그 여행이 망치고 싶지 않고 막 해가지고 하루 더 방콕에 머물고 그 다음날에 이제 네팔 카트만두로 가게 됐어요. 예. 이제 가서 사실 또 이제 알아봤죠. 지금 내가 개인 사비도 다시 써가지고 지금 그 비행기 티켓팅을 해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환불을 해줘라. 라고 이제 뭐 이메일을 계속 보냈어요. 그리고 오는 티켓 중에서 카트만두에서 그 방콕까지 가는 티켓팅이 지금 또 취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너네가 신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오는 티켓팅도 다 취소하겠다. 이제 그렇게 메일 보내고 그 다음에 eDreams가 어플 들어가서도 막 계속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하는데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택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짜증이 났어요. 예. 너무 짜증이 났지만, 우선은 여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좀 잠깐 잊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잊고 그냥 여행을 했어요. 네. 그 여행을 하고, 이제 올 때, 어쨌거나 그, 이드림스라는 에이전시하고 그 제가 여행하는 일주일 동안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오는 티켓팅도 다시 사야 됐어요. 예. 다시 사야 돼가지고, 이제는 또 이렇게 사기 당할까봐 무서운 거예요. 해가지고, 한국 여행사 통해가지고, 티켓팅을 다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국으로 직항으로 오는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똑같이, 카트만두에서 방콕에서 이제 인천으로 오는 이제 티켓팅을 다시 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고 나서, 이제 어쨌거나 저는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예, 첫 번째 제가 4장의 티켓을 갖다가 티켓팅을 했는데 3개의 비행기는 타지 못했어요. 첫 번째 그 인천에서 방콕 가는 비행기만 탔고 그 나머지 3개의 티켓은 아예 쓰질 못했죠. 그리고 제가 그 방콕에서 그 카트만두 갈 때 다시 비행기표를 또 따로 샀잖아요. 그리고 또 올 때 항공권도 또 다시 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또 저는 방콕에 본의 아니게 하루 더 체류하게 되고 제 시간을 날리게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떤 분노감과 이런 것들을 저는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알아봤어요.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 하나하나 글들 싹 다 읽어보고 뭐 체크해가지고 제가 찾아낸 이메일 주소가 있었어요. 여기에 보내면은 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우선 그 이메일 주소를 갖다 제가 오픈을 할게요. 예. 그 이드림스에 원래 기존에 있는 그 이메일은 가도 전송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보지도 않고 customer care case.edreams.com 여기로 이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은 단문이 와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어쨌거나 호주에서도 유학을 했었고 지금 영어 학원, 해학원 강사로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이제 제 스토리를 다 듣고 이제 본인이 이제 라이팅을 좀 해줬죠.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저는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보냈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회신이 왔고 뭐 이제 영어로 왔어요. 뭐 어쨌건 뭐 죄송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오고 티켓팅에 대한 일부에 대해서 환불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환불은 받긴 받았어요. 근데 환불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제가 지금 이드림스를 고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소장을 작성을 했거든요. 소장을 싹 다 작성을 했고 이제 내일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 소장을 지금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그 이드림스를 통해서 총 4장의 티켓팅을 했잖아요. 그 4장의 티켓팅을 한 결제 금액이 151만 193원이에요. 예. 이 금액으로 제가 결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환불받은 금액이 있는데, 그 환불받은 금액이, 70만 9,673원을, 이제 돌려받았어요. 예. 돌려받고,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그 4장의 티켓, 각각의 티켓의 금액은 모르잖아요. 예, 모르고, 70만원 정도를 이제 환불을 받았는데, 제가 150만원에서 환불받은 금액이 70만원이다 보니까, 실제 제가 비행기 티켓팅에 낸 돈이 80만 520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3장의 티켓을 날렸기 때문에, 인천에서 방콕까지 간 비행기를 갖다가 80만 520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받을 금액이 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티켓 3장의 금액은 얼마이며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차액의 금액이 얼마인지 각각 네 개의 항공권 비용을 저는 이제 알고 싶고 이제 제가 탄 비행기 값만 내고 나머지는 다 돌려받는 게 전 맞는 것 같다 라고 지금 여기 소장에다 제가 적었어요. 예, 적고 그 다음에 이것만 피해가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 피해는 뭐냐면은 제가 이 비행기를 타지 못함을 통해서 제가 또 제 돈을 주고 또 따로 티켓팅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 여행을 갔을 때 방콕에서 카트만두 가는 비행기 티켓 비용이 35만 3,744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예 돌아오는 비행기는 이제 한국 이제 여행사 통해 가지고 이제 티켓팅을 한 건데 카트만두에서 방콕에서 인천까지 가는 그게 티켓이 110만 5,9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총 145만 9,643원을 갖다가 더 쓰게 된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 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당연히 저는 돌려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전 당연히 이거는 제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드림스라는 에이전시가 실수를 함을 통해서 그들의 실수로 해서 저는 145만 9,643원이라는 돈을 더 쓰게 된 거예요. 지불을 하게 된 거고 동시에 저는 방콕에 하루 더 체류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시간 날리고 그 다음에 여행에 차질이 생기고 이것을 저는 또 이 피해 금액 일종의 이거를 위자료라고 산정을 한다면은 저는 위자료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해가지고 제가 개인 합의 금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쨌거나 이제 정신적 피해랑 이제 뭐 여러 가지 시간적 피해 뭐 이런 것들로 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 개인적으로 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이제 따로 티켓팅을 또 함을 통해서 이제 낸 금액, 그 금액이 145만 9,643원. 그래서 저는 645만 9,643원을 받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처음에 제가 티켓팅 했을 때 거기 이드림스에서 제가 환불받은 그 비용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 받은 것 같지 않거든요. 예, 그 금액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져서 지금 이렇게 소장을 작성해가지고 내일 그 법원에 제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뭐 이런 사건에 좀 휘말리게 돼가지고 아주 거지 같은 상황이 됐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또 이럴 때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법은 또 어떻게 돼 있으며 그리고 이 회사는 외국 회사다 보니까 국제법은 어떻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실제 이렇게 민사 소송을 걸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이게 또 이런 경험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저를 또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죠. 물론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진 않죠. 또 어느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거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원에 이 소장을 제출하게 됐을 때 법원은 이 이드림스라는 이 에이전시 회사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그들이 어떤 대답을 가져올지도 궁금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마지막 이 민사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변호사는 전혀 선임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보험업을 하면서 사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일이 민사소송에 대한 합의를 갖다가 제가 되게 많이 봐주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어떤 직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을 때에도 거기 안에 이제
이제 대인 합의를 볼 때 합의금 안에 이제 휴업 손실액이라는 것도 있고 향후 치료비라는 것도 있고 위자료라는 항목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많은 이제 처리에 대한 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어떤 피해를 보게 됐을 때 이 피해에 대해서 제 느낌적으로 직감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의 나는 돈을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제 시간을 날리고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행이 좀 약간 망쳐지게 되고 이거를 돈으로 계산하는 거죠. 예, 돈으로 산정해서 이제 계산하는 게 뭐 변호사가 하는 일 중 하나가 또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승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법적으로 그게 이제 뭐 변호사의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는데 저는 그냥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굳이 쓸 필요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액의 금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은 되게 큰 금액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소장을 제출함을 통해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결과가 나오고 하면은 제가 시간 내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절대로 티켓팅 할 때 이제 항공권 싸게 나오는 것들 물론 그걸로 살 수도 있지만서도 그 에이전시가 이드림스다 라고 하면 그 이드림스는 무조건 피하세요. 예, 무조건 피하세요. 이 새끼들 개새끼들이에요. 예, 그리고 저는 어쨌거나 끝까지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예, 제 소비자의 권리 이거 반드시 저는 찾아낼 거예요. 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좀 좋은 영상으로 뭐 제가 지금 뭐 찍는 영상들이 컨텐츠가 이제 아티스트 JB로서는 이제 제가 만든 음악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업에 관련된 이제 어떤 스토리도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여행 스토리도 이제 영상 찍어서 올리고 하는데 어쨌거나 다음 영상은 아마 제가 지금 최근에 거의 다 곡을 완성한 게 있어가지고 아마 그 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